오늘 이야기 주제는 샤넬 가방과 주먹 도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업종이 울상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분야가 있죠. 바로 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가 브랜드입니다. 해외여행을 못하게 되어 면세점에 쌓여있던 명품 재고가 온라인으로 풀렸는데요. 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더니 급기야 인터넷 판매 시장 매시간도 채 안 돼 200개 넘는 품목의 90%가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엔 샤넬 일부 가방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하자 인상 전날 새벽부터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 들어가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은 대단한 부자들이 아니고 보통의 알뜰족들이 구매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명품은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북한 예술공연단장인 현송월 씨도 샤넬 가방을 메고 나타나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또 명품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저도 최근에 이 명품 시계를 하나 갖고 싶은 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 다 늙어가는 과정 중에 한계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물론 제가 비싼 돈을 주고 그 명품 시계를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이렇게 명품을 하나쯤 갖고 싶어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심리학자에게 맡기고요. 이제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수백만 년 전 고인류인 호모 엘렉투스에게도 이런 명품이 있었다고 하니 이 명품을 좋아하는 것은 이 현대인들만의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가죽옷? 가죽 신발? 네, 아닙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고인류의 명품이었던 이 주먹도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흔히 고인류의 돌 도구를 이야기하면은 돌을 내려쳐서 그 부서진 날카로운 면을 이용해서 물건을 자르고 이 찝는 데 사용하는 그 집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집게 외에도 동시대에 주먹도끼가 등장합니다. 양면을 날카롭게 다듬어 고기를 자르고 나무 껍질을 벗기는 등 다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모양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다듬어 만들 수 있는 지능과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집게가 아닌 주먹도끼의 이런 기하학적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류의 지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주먹도끼는 만들기가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수준을 과도하게 넘는 장신구나 사치품이 지닌 목적을 가진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 인류학자들은 섹시 핸드 엑스 티어리를 주장하며 이성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이었고 우수한 지적 능력, 양호한 재정적 능력, 탁월한 미적 감각, 균형 잡힌 육체를 가시하고자 등장한 어쩌면 오늘날의 명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에서는 재미있는 학설이 하나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 모비우스 교수가 이 주먹도끼가 발견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모비우스 라인으로 나누어 주먹도끼가 발견되는 아슐리언 문화권과 집게만 발견되는 집게 문화권으로 나누었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주먹도끼가 한동안 발견되지 않아 오래전 고인류 시대부터 문화적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이 열등했다는 것을 은근히 의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고고학을 전공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돈을 좀 모아서 다시 대학을 가겠다고 했던 그 주한 미군 병사 그렉 보예는 한국인 여자친구 이상미 씨와 이 한탄 강변을 거닐다가 이상하게 생긴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사롭지 않은 돌을 프랑스의 고고학의 대가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편지 답장에서 내가 직접 한국을 가보고 싶지만은 사정이 있어 그러지 못하니 서울대 유원용 교수에게 그 돌을 가져가 보라고 이렇게 답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원용 교수는 이 돌을 보는 순간 오 마이 갓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럴 수가 하며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 주먹도끼가 이 동아시아 그것도 한국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비우스 이론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또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는 그 당시 구석기 유물이 많이 발견되어 한반도에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1979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큰 주먹도끼가 발견이 됩니다. 이런 큰 주먹도끼는 손에 쥐고 물건을 자르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양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기대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은 저의 이 채널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은 그 답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 교수의 쓸데없이 스치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